상태가 된 상태고요. 예. 실제로 이런 거를 더 완벽하게 만들려면 유스 케이스가 많아야 돼요.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애독한 상황이 생기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냥 막 추가하면 좀 더러우니까 이걸 어떻게 깔끔하게 넣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소프트웨어의 참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고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나요, 근데? 네네. 다행이네. 아는 거 다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오늘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시도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한번 그냥 아까 아코디언 보여드렸던 김에 아코디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셔서 만들어 볼까요? 아코디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전이죠. 그래서 한번 어디 가서 할까? 여기 소리가 너무 크네. 여기서 MPX 두부 이닛을 하면은 보일러 플레이트가 나와요. 예, 보일러 플레이트 나오고, 여기가 저희가 이렇게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썼는데 한국말로 하는 거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 가만히 있고, 요즘에 챗GPT가 많이 다듬어줘가지고 열심히 안 봐도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오타 있는 계속 봤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표현도 막 바꿔주고. 예. 그래서 크로스 코리아, 여기다가 이제 영어랑 한글이랑 따로따로 올렸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CLI 글로벌하게 인스톨 해가지고 이렇게 5개였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안 쓰게 돼서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뺐고 타입스크립트만 이렇게 3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엑스포, 리액트 네이티브, 그냥 리액트. 근데 이제 이걸 한 이유는 저희가 점점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이것 웹만 하는 것도 있고 네이티브만 하는 것도 있고, 네이티브를 하면은 빌드가 꼬여가지고 또 엑스포만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엑스포만 쓰고 싶은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로 딱 해서 보일러 플레이트를 관리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리액트 네이티브나 리액트도 막 뭐가 추가되잖아요. 예를 들어 막 훅도 추가되고, 내비게이터도 계속 바뀌고, 리액트 내비게이션에서도 막 뭐가 컴포넌트가 새로 나오고 그러고, 프로바이더도 갑자기 생겨가지고 프로바이더 템플릿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템플릿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이 보일러 플레이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템플릿을 빨리빨리 가져다 쓰려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만들고 있기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역시나 뭐든지 하다 보면은 커지잖아요. 등치가 커지니까 점점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등치가 처음에는 막 재밌어요. 막 처음에 심플하고 가벼울 땐 재밌어요, 사람이 다. 저도 많이 느끼죠. 근데 제 프로젝트도 등치가 커지고 어지러워지면요, 손이 안 가요. 막 귀찮고 딴 거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항상 계속 재정비를 해줘야 돼요. 계속 깔끔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니까. 근데 또 짜증나는 건 또 뭐냐면은, 회사 일하다가 제가 희생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갑자기 안 하던 사람들이 붙어요. 또 놀고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보인다 없이 막 보이니까 해요. 열심히 해. 그러다가 또 지저분해지고 또 등치가 커지면은 또 안 해요. 그럼 누군가가 또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연속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몇 명이 웃었어요. 경험자인 거예요. 예, 누군가 희생을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회사들이 요즘에 알아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영웅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들. 근데 진짜 본인 프로젝트를 스스로 관리해봐도 되게 괜찮은 게, 내가 했는데 내가 싫다니까요.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로. 그래서 남의 프로젝트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남의 쌓아놓은 푸짐한 똥들을 내가 왜 깔끔하게 계속 쳐내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또 손이 가고 아마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보고서를 쓰더라도 이상하게 써놓은 보고서 막 20장이면은 읽기 싫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내가 주간 것도 이쁘게 만들고 도형도 이쁘게 만들고 이러면은 내가 썼지만 뿌듯하고 계속 보고 싶거든요. 뭐 그런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등치가 커지면서 보기가 싫었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 관리 안 했어요. 한동안 관리 안 하고 막 이슈에서 버그 있다고 계속 누가 했는데 제가 이제 외면했죠. 예, 좀 죄송했는데 그래도 이제 관리를 좀 다시 해봐야겠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지금은 저희가 좀 픽스해서 스택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보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엑스포를 많이 써요. 이유는 그 충분히 리액트 네이티브 웹으로도 많은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러고 그 엑스포에서 컨피그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굳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포 환경에서 다 되고, 그 엑스포에서 디벨로프먼트 빌드라고 해서 그 엑스포 환경에서 추가로 네이티브 모듈 추가해서 설치하면은 엑스포에서 클라우드에서 앱을 떨궈줘요. 그냥 그 빌드 환경에서 앱을 떨궈줘서 그걸 설치해서 거기서 개발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빌드를 내가 관리하지 않고 엑스포가 알아서 관리해주고, 근데 내가 새로운 네이티브 모듈을 계속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굳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가 최근에 마이그레이션이 크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버튼이 안 되고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네네, 뉴 아키텍트 적응하니까 기존에 됐던 버튼들이 안 되고 막 이런 이슈들이 올라와서 엑스포로 왔습니다. 네, 그러고 네, 엑스포 그래도 저는 엑스포 쓰면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특히나 요즘 같이 빠르게 뭐가 바뀌는 세상에서 문서화가 잘 안 돼요. 예전처럼 다들 바빠가지고 개발자들도 이제 너무 정신이 없고 일이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가 굉장히 문서화도 잘하고 체계적으로 그런 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요. 예, 굉장히 문서 때문에 제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어요. 엑스포 쓰면서. 예, 그래서 엑스포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이쪽으로 왔고, 다른 건 다 버리고,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에 엑스포 라우터라고 이제 에반 거기 이제 에이스 주니어 개발 주니어 이제 주니어는 아니죠. 이제 꽤 오래됐죠. 처음 봤을 땐 주니어였는데 이제 엑스포도 이제 수명이 좀 오래돼서 그 친구도 이제 거의 시니어급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친구가 그 좀 스위트에서 제가 후원하고 있으니까 제가 후원을 2명 하고 있는데 둘 다 색깔이 좀 비슷해요. 한 명은 플러터에서 이런 거 하고 있고 한 명은 리액션에이트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엑스포 라우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처음으로 모바일에서 파일 베이스 라우팅 그 넥스트 데이스처럼, 예, 그거를 저희가 좀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 환경에서만 앞으로 서비스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요거를 좀 밀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것만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려고 좀 길어졌고, 기본적으로 저희 보일러 플레이트에는 두부 UI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는데, 두부 UI가 컴포넌트 많이 없지만 꽤 유용합니다. 써보시는 분들이 다 호평이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물론 저 기분 좋으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 앱이라는 앱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두부 CL을 이용해서 마이 앱을 가서 얘가 말한 대로 얀을 하고, 잘 보이시죠? 그러고 얀 스타트를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코드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 테스트 코드도 짜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테스트 코드 환경 잡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다들 따로 놀고 엑스포 라우터도 뭐 그런 거 고려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잘 잡혀 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잘 되죠. 네, 깔끔하게. 그러고 보시면은 라이트 모드 이렇게 되는 거 보일러 플레이트 되어 있고, 라우팅 되는 거 화면이 최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일단은 한번 해놓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까지 보일러 플레이트고,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앱 안에는 Next.js처럼 파일 베이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 소스면은
소스는 이제 그냥 기존의 그 컴포넌트 관리하듯이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파스칼 케이스로 컴포넌트 관리하고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카멜 케이스식으로 하고 대표적인 것은 인덱스로 두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이 앱을 다 감싸고, 그러고 얘가 지금 현재 최초로 홈에 보이는 화면이고, 상세 보기로 들어가면은 디테일 화면에서 이제 보이시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요거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하면은 막 라우터도 막 잘 안 될 거고 막 이런 거를 좀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이거를 테스트 해보면서 하면은 좀 더 빠를 겁니다. 이제 본인 보일러플레이트 만들 때도. 그리고 테스트는 플러터 래퍼랑 좀 똑같이 따라갔는데, 플러터에서는 다 테스트 소스랑 테스트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소스랑 똑같은 폴더 구조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플러터 공식 래퍼가. 그래서 저는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하던데 그냥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화면을 만들고 싶어요. npx 두부 뉴 스크린 뭐 1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 아니, 스크린 npx 두부 페이지. 그래서 앱에 있는 거는 페이지예요. 화면 단위로 있는 어떤 페이지고, 그러고 소스는 그냥 내가 컴포넌트 같은 거 관리하는 그런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넌트나 유틸리티나 이런 거. 그래서 뭐 넥스트.js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부 페이지 뉴 스크린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뜨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티스트로 새로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뉴 스크린 2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니라 페이지. 얘가 새로운 페이지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페이지만 화면을 개발하면 되는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걸 여기 테스트 코드도 같이 덩달아서 딸려서 나옵니다. 이렇게 인덴트가 안 잡혀 있는데 두 번째 건 잡혀 있을 거예요. 이게 템플릿이 버전 업되면서 바뀌어서. 그리고 UI는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건 앱은요, 여기 링크 요거를 따라가거든요, 파이어베이스 라우터가. 그래서 제가 슬래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 만들 때는 저희가 파스칼 케이스로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만들면은 이렇게 변환돼 가지고 앱에서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뉴 스크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UI를 만들 때는 UI 마이 버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얘도 소스 UIS 폴더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랑 같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개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뭐 프로바이더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서 이거는 뭐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뭐 리듀스로 만들 건지 이걸 만들 건지 선택하라고 하고 만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일러플레이트를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그럼 이제 잠깐 이제 두부 UI 장점 살짝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은 디테일스 화면에 상세 보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디자이너 분들이 다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디자이너 분들 몇 분을 설문을 했더니 가장 많이 쓰는 폰트랑 아이콘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프리텐더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선 프리텐더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오픈소스로 누가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좋으신 분이. 그리고 아이콘은 포스포리콘? 약간 이거 용어가 좀 특이한데, 요거다, 포스포 아이콘, 요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머트리얼 아이콘 많이 썼었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그게 안 이쁘대요. 그냥 막 로봇 하잖아요. 막 안 이쁘다 그래서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문을 통해서 그럼 두부유아에서 이걸 다 가져가야겠다 생각해서 내장을 시켜서 저 아이콘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
네임 해서 얘 안에 있는 것들 align right simple 그 align right simple 이렇게 다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딱 하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를 이거 사이즈를 50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이거죠. 다 넣어놨어요 제가. MIT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쓰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아이콘도 조금 있어요. 근데 요거랑 겹치진 않고요. 그래서 관리하고 폰트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리텐더드 폰트를 쓰고 있어요. 뭐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가 좀 안 좋은 게 이건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 폰트 웨이트 볼드를 주잖아요. 프리텐더를 쓰고 이거 프리텐더를 쓰고 있는데 폰트 웨이트 볼드를 주면 안 먹어요. 왜냐면 얘가 커스텀 폰트가 먹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를 폰트 스타일을 저희가 쓰는 프리텐더드 볼드 이렇게 줘야 돼요. 그냥 그 폰트가 지금 내장돼 있어서 뭐야? 이거 폰트 패밀리요. 죄송해요. 네, 이제 먹었죠?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할 때는 안 먹죠? 볼드만 있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게 커스텀 폰트가 먹히면은 이런 폰트의 속성이 안 먹어요. 이거는 공식 이슈에 있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그래도 볼드체가 있으니까 폰트를 패밀리를 바꿔서 써주시면 된다. 이 정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 일단 요 이쁜 스위치 토글도 두고 갈 거고요.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코디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npx 두부 UI 아코디언 그러면 아코디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딱 누르면 바로 가죠. 개발을 하고 여기도 사실 그 아코디언이 두부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새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스펙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의 컴포넌트를 제작을 하는 거고요. 자, 대충 다 보셨지? 파악하셔야 되지.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만들겠다. 하셨나요? 네, 파악하고 돌아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기 정우님이랑 저기 윤동희님은 아시겠지만 요런 화면을 딱 볼 때 리액트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두 분 아시니까. 예. 두 분도 처음엔 몰랐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리액트가 뭐죠? 공적인 뭔가 떼어내야 될 것 같아. 떼어내야 될 것 같아요. 뭘요? 우리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통째로 다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헤딩 따로 밑에 따로 구현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구조화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리액트 말고도 다 신경 쓰는 부분이고 리액트가 나오면서 진짜 막 엄청 개발자 DX를 확 바꿔버렸잖아요. 예, 그만큼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 많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너무 좋은 거 익숙해지면은 해석을 못해요 사람이. 근데 그거를 아까 제가 디자인 것도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해석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그러면은 본인은 영원한 팔로워만 영원한 팔로잉만 하는 거거든요. 팔로잉만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근데 팔로우처럼 생각을 해야 내가 나중에 팔로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그런 걸 다 설계하고 하는 거지 그냥 해서 우연히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절대.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막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예,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고, 하다못해 리액트가 우리가 많이 쓰고 우리가 리액트 너무 좋다 이러는데 뭐가 좋은지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좋아 이런 식이에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럼 당연한 건데 왜 물어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어나 팔로잉 하기 못해서 그 이제 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리액트가 디클러레이티브 UI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예, 그게 정확히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접근이 왜 혁신을 불러일으키는지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기존에 쉽게 설명하면은 기존에 jQuery 쓸 때는 저희가 뭐 div append 해가지고 그걸 뭐라 하지? 그 임퍼레이티브하게 막 짰잖아요, 막 코드를. 예, 근데 지금은 append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데이터를 딱 생각하고 그냥 화면을 바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냥 데이터를 막 불러오고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땐 이렇게 하고 저런 상태일 땐 저렇게 보여주고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 리액트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점을 많이 누려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점을 많이 누려야 돼서 요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리액트스럽게 접근한다는 거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생각해야 돼요. 얘가 실제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을까? 요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데이터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재밌는 것도 하나 받았었는데 아까 여기 없네. 프로 준비가 미흡했네요. 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게 막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고 하면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하면은 얘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뭐 아콜디언 헤딩 1 그리고 또 이제 아이템스가 들어가서 얘가 또 어레이로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좀 더 편해져요, 개발할 때도. 근데 이런 걸 정의 안 해놓고 화면부터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꼬여요. 몰라. 보통 그런 식이라니까요.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무조건 정의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요. 이런 느낌일 거예요. 보니까 명확하죠? 네, 이런 느낌의 어떤 거를 내가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고수시면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데이터 종류를 생각할 거예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심플하게 이 정도가 들어온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드로와이어를 열어서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네요. 에디 텍스트 한번 그려보라고 해서 한 거고 요것도 똑같아요. 요것도 자 요놈의 이게 진짜 프로그래머들이 잘한다라는 거를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내가 스스로 잘한다는 걸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왔냐 이거를 많이 맞춰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타겟률이 높아질수록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는데 안 나오는데 잘한다고 할 수 없죠. 그러면 뻥이죠, 뻥.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뭘 할 건지 명확하게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놓고 막 하면은 잘 안 늘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개발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부터 알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게 그대로 나오냐. 계속 그거를 많이 맞춰봐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화면 딱 보고 오케이 하고 개발했는데 결과가 똑같냐 이것도 맞춰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코디언이라는 애가 정의를 할 거고 아콜디언 정의를 할 거고요. 이것도 이제 혹시 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조금 이쁘게 만들어봐도 좋고요 나중에요. 그리고 얘가 아까 데이터로 봤을 때 타이틀이 들어갈 거고
타이틀 안에 또 텍스트랑 뭐가 들어가니까 얘도 어떤 컨테이너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얘도 뭔가 이제 타이틀 컨테이너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뭐가 이제 들어갈 거고, 이건 좀 패스할게요. 얘도 뭐 어레이로 들어가네요. 그럼 얘가 또 아이템 컨테이너가 있을 건데, 얘는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화살표 같은 거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무슨 야인데 이게 아닌데 마음에 안 드네요. 잠깐만요. 사실 제가 여기다 점점점 그리고 싶었거든요. 생략할게요. 괜히 여기 시간 뺏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 그럼 돌아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올까 보는 거죠. 저도 아이폰으로 들고 들어가서 상세 보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뭐야? 렉이 걸렸었네. 자, 여기서 디테일스, 혹시 잠깐 이제 화장실 가거나 이러시고 싶으신 분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할게요.